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쌤당구 5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스트로크 향상을 위한 기본 자세 만드는 방법과요. 브릿지의 중요성과 브릿지 교정 방법에 대해서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브릿지의 어떤 그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요. 내 일족과 이 쿠션날이 거리가 가까워서요. 브릿지를 이 안에 취하기 어려울 때 이제 백스윙이 안 되죠. 그랬을 때 이 다섯 손가락을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손바닥까지 딱 밀착해 가지고 그 안정을 취하는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그 상황이 안 좋을수록 브릿지는 경고해 줘야 된다. 왜냐면 이제 큐의 흔들림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번 그 두 번째는요. 내 공과 이 쿠션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럴 때는 이 네 손가락을 이렇게 쿠션날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이제 고정해 주는 방법이죠. 알아두면 이제 유용하게 쓰일 때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모양은요. 아예 이제 그 일족구가 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쫙 바닥에 밀착시키고 이 바닥을 이 프레임 모서리에다 완전히 고정한 자세입니다. 후크까지 굉장히 견고하죠. 이게 이제 큰 비거리가 필요 없을 때는 이 정도만 완벽하게 취해도 훨씬 지금 어떤 큐의 흔들림이 방지되겠죠.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 모양은요. 마찬가지로 손바닥은 그 프레임 모서리에다가 이제 고정하고요. 자, 세 손가락을 모아서 이 큐선을 조금 더 정렬을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밀착시켜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후크는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을 지배했고요. 자, 이 뭐 큰 거리가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취하시면은 훨씬 득점률이 높아지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 배치도 마찬가지로요. 내 공이 쿠션날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득점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배팅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백스윙의 공간입니다. 백스윙 할 만큼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이제 모든 그 힘은 이제 마지막 백스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골프로 말하면 이제 그 코킹을 안 해주고 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백스윙을 못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손가락도 굉장히 그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후크도 자, 이렇게 그 여건이 안 좋을수록 내 자세는 더 견고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제 오른 그립에 힘을 빼고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 장면은요. 브릿지를 달려놓는 그 특수 훈련 방법이거든요. 자, 이제 구경만 한번 하시죠. 자, 큐를 앞으로, 옆으로, 45도 아래로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은 브릿지와 후크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강력해집니다. 자, 내가 이제 그 스트로크에 기반을 두는 이제 프로 선수들은 이제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꾸준히 해서 지금 나오는 이제 이런 행위를 그대로 하실 수 있으면은요, 이건 나이 먹어도 힘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큐끝을 잡고 이거를 10초 이상 버틴다는 게 이게 이제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참고로 이제 그 어디 그 체육관 관장님이 뭐 한번 힘 좋다고 해보시겠다고 이걸 2초를 못 버티고 큐를 집어던진 그런 이제 우스운 얘기도 있죠. 자, 이번에 이제 반대로요. 자, 이렇게 쭉 무게를 점점 끝으로 옮기면서 이제 자꾸 단련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이게 이 큐꽃을 잡고 이 무게를 이렇게 10초 이상 버틴다는 게 이제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단련하는 게 정말 그 브릿지가 스트로크의 50%를 차지한다. 이제 이런 걸 아는 분들이죠. 이렇게 연습하는 분들은요. 아마 이제 국내에서 프로님들로 이제 그 안 보이는 데서 많이 하겠죠.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동호인님들은 아 이게 이제 그 훈련도 좋지만은 아 이 브릿지라는 게 스트로크에 바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만 해주셔도요 굉장히 그 뭐 도움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좋은 브릿지의 어떤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브릿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자, 이 부분이 바닥에 이제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스트로크가 끝난 이후에도 이게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뭐 손가락이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야스퍼스 같은 사람들은 뭐 다섯 손가락이 이렇게 뭉뚱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제 고정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자, 여기 점선처럼 내가 이렇게 약간 활처럼 이렇게 굽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자세다. 자, 여기 이제 까만 점선처럼요. 내 팔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든지 바깥으로 굽어 있으면은 내 큐가 이렇게 직진 운동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돼 있거나 일직선 돼 있으면 내 큐가 그냥 뭐 관심을 안 가지면 왼쪽으로 이제 흐르기가 쉽겠죠. 이 후크 모양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산체스 같은 분들의 그 브릿지의 어떤 그 자세를 보면은 이렇게 활처럼 돼 있죠. 그 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큐를 똑바로 치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고수들이 치는 공은 이 바닥에 이렇게 무겁고 차분하게 바닥에 깔려 다니는 구질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핵심이 여기입니다. 여기요. 내 브릿지가 바닥에 쫙 이렇게 깔려 있으면은 공도 같이 이제 깔려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수가 될수록 이 브릿지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후크 모양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후크를 이렇게 그 견고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후크의 역할이 내가 이제 후크를 딱 조이면서 힘을 모아주는 거거든요. 다 이 브릿지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흔들림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일직선 운동도 도와주고요. 그래서 이 브릿지의 핵심이 이 후크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뭐 단번에 안 되더라도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브릿지는요. 동호인님들이 아직 그 대부분 이제 그 사용하는 이 브릿지 모양이거든요. 자, 이 브릿지를 옛날에 이제 산발이 브릿지라 그랬어요. 이게 세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고정한다 그래가지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브릿지 모양도 항상 이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 끝이 이 바닥에 이제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붙여주는 건 이제 핵심이니까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브릿지도 그 장점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모아준 그립보다요, 브릿지보다요. 자, 이렇게 펼친 그 브릿지를 취하게 되면 내 공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뭐 뒤돌리기에서 조금 얇은 각으로 분리를 좀 크게 시켜야 할 때, 이때는 이제 이 브릿지가 좀 유리한 그런 그 브릿지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그런 원리를 알고 있던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 뭐 브릿지 형태를 바꾸시든 이대로 유지하더라든 그 장단점을 활용하시라 이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브릿지 모양은요. 그 산발이 브릿지에서 이렇게 자세만 낮춘 브릿지 모양이거든요. 여기 이제 고정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이 큐를 이렇게 낮게 이제 그 끌어치기나 하단 당점을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자세를 낮추셔야 돼요. 왜 이제 끌어치기 할 때 그 중점자까지 그 큐 미스를 많이 내시냐면은 브릿지가 높은 상태에서 그냥 큐만 낮추니까 당연히 이제 그 미스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 전체적인 부분을 낮춰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힘있게 딱 그 고정하시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 배치는요. 아주 스트로크에 힘이 좋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고수가 되면은 이제 이 브릿지를 아시거든요. 자, 이건 이제 엄지와 검지와 중지요. 여기 엄지와 검지와 중지. 이걸 세 개를 모아주면은 이 자체로 힘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분리를 크게 시키거나 엄청난 이제 그 파워를 요구할 때 이제 가끔 한 번씩 쓰는 브릿지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듣다 보면은, 아, 이 브릿지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구나. 이 브릿지 자체가 힘이구나. 예를 들어서 45도에서 끌어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일족구를 탁구공처럼 가볍게 만들어서 끄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자, 왼손 브릿지를 강력해서 그냥 왼손의 역할로 끄는 그런 배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동호인님들이 아, 브릿지란 게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부분만 느끼셔도 뭐 좀 보람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오픈 브릿지거든요. 자, 이제 오픈 브릿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내가 이제 일반적인 브릿지를 취할 수 없을 때요. 자, 그때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얇은 각에서 내가 이제 그 겨냥을 좀 정확하게 할 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공이 좀 잘 보이거든요. 이 손에서 이제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요.
이럴 때 이제 일부러 오픈 브릿지, 그 쇼트 앵글에서 치는 경우가 좀 있죠. 자, 근데 요거 이제 V자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V자를요. 이게 이제 커질수록 내 큐가 안정이 되겠죠. 자, 이거 만드는 방법은 이 검지손가락을 조절하세요. 내 검지손가락을 구부리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이제 골이 생기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자세를 높여야 할 때는 이 손가락만 조금 이제 잡아당기면 자세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오픈 브릿지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자, 내가 자세가 나쁠 때도 쓰지만은 그 얇게 두께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싶을 때요. 힘은 필요 없고요. 이럴 때 한 번씩 쓰시면은 굉장히 그 유용한 브릿지입니다. 박찬수 프로님과 저는 분당 오리역 수당구장에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그 좋은 자세를 만드는 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일단 그 뒤에서 그 브릿지에 대한 핵심 한번 정리해드리고 바로 자세 넘어갈게요. 자, 핵심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스트로크의 중심과 출발은 브릿지로부터 시작한다. 이제 이런 거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브릿지를 중심으로 이 큐와 그립 사이에 어떤 그 느낌을 일체화시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이제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공의 배치에 따른 브릿지 선택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USM 당구는 정통 레슨을 추구하고요. 자, USM 당구 구독하시면은요, 시리고션에 진짜 모든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이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한 번씩 찾아봐 주시고요. 자, USM 당구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지금 업로드 되고 있고요. 알림벨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란에 그 USM 당구 한번 쳐놓으시면은 편리한 시간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아주 그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한 그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점선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그 내 엄지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을 살짝 가볍게 누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그 같이 있거나 어떤 분은 이제 왼손이 위로 올라와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건 좀 힘이 좀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거리는 약 한 18cm에서 20cm. 그 정도로 항상 일관되게 유지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손목을 보시면은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손목이요. 그리고 그립에도 이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그립을 가볍게 잡으려면은 이렇게 그 큐하고 손하고 많이 떠 있는 분이 계세요. 그건 이제 오히려 나쁜 그립이죠. 왜냐면 이제 임팩트 하면서 내 큐를 잡아채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감싸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팔꿈치에서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어떤 그 추를 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자, 내가 이제 힘을 쭉 빼고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내 손이 몸쪽이나 바깥쪽으로 나올 일은 없겠죠. 이게 수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큐를 겨냥하면서 살짝 엎드리면은 이 90도 각도가 이렇게 85도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 85도가 이제 가장 이상적이죠. 세계적인 그 프로들은 거의 다 이 85도의 셋업 자세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에서 출발을 해야지만 내 큐팁이 일족과 그 접촉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샷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왼발 모양은요. 오른발은 그냥 편안하게 한 45도. 근데 왼발은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거는 내 큐하고 이제 평행입니다. 여기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내 큐의 어떤 그 얼라이먼트, 이 선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취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약간 안으로 와도 되고, 이제 취향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핵심들을 기억하시면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 자세가 조금씩 이제 변화되면서 좋아진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하체의 어떤 체중에 대한 그 밸런스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오른발과 왼발의 체중은요, 50대 50, 아니면 55대 45.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공은 이제 오른발에 조금 더 두든지, 아니면 똑같이 두든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조 체중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조 체중을 양 무릎에 가볍게 둬라. 자, 이 부분은 아마 그 전혀 관심 없이 몇십 년을 공 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왜냐면 이제 하체가 이렇게 단단하게 뭔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상체에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에다 체중을 아주 가볍게 올려놓는 듯한, 여기 보면 약간 쪼여져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우리 동원이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 같다면은 아마 퍼팅 하실 때 무릎을 어떻게 합니까? 양 무릎에다가 체중을 살짝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가볍게 무릎에 대한 보조 체중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떤 분은 이제 무릎이 많이 벌어져 있기도 하고요. 쭉 펴져 있는 분도 있고요. 이게 이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발바닥이 가벼워야 됩니다. 양발이요. 발바닥에 힘을 빼야지만 몸 전체에 힘이 잘 빠지거든요.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내 큐 바로 위에 코 밑에 큐를 둔다. 이렇게.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면, 왜냐면 이제 내 몸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 신경 안 쓰면 이게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 코를 큐 위에다 올려놓는다. 이렇게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하나하나 잡아나가다 보면 연결이 돼서 나중에 이제 이와 같은 폼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아무리 뭐 모양이 좋아도 실속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브릿지의 중요성과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자세도 제가 이제 그 점선을 다 그려가면서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자, 동호님도 이제 구장에 가셔가지고요, 스스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이 당구란 게 묘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거를 노력을 안 하면은, 뭐 20년이 지나도 내 폼이 어떤지 사실 알 수 없는 게 당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동호님들의 어떤 수지 향상을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